2025년 11월 코인 시장 정말 충격적인 한 달이었습니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고 시즌 종료 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코인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1월 합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으시죠? 하지만 분명 기회는 숨어 있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지 그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가격만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지금 시장 밑바닥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가 보여주는 팩트들입니다. 하나씩 까보죠. 자, 이 표가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딱 요약해 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소식에도 11만 달러 선을 굳건히 지켜냈고요. 이더리움은 디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행 없는 금융 서비스에 묶인 돈이 무려 6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생태계가 정말 탄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솔라나랑 리플은요, 큰손 투자자들 돈이 몰리고 있고 ETF 승인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기다리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요 코인들이 저마다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방금 본 큰 그림 말고요. 지금 시장의 열기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 이 코인들의 진짜 데이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한때는 그냥 이더리움 따라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요. 거액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의 확실한 원픽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바로 이 숫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 자금이 무려 3억 8천억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948억 달러로 이더리움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솔라나 ETF가 나오자마자 첫날에만 5,600만 달러어치가 거래됐어요. 대박이 난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돈이 솔라나의 미래에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99%.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이 보고 있는 리플, XRP의 현물 ETF 승인 확률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그동안 들어오기 망설였던 더 많은 돈들이 XRP로 몰려들 수 있는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셈이죠. 지금 시장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이벤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 투자자 라울 팔이 남긴 이 한마디가 지금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사실 이 말은 솔라나 같은 코인들의 성장을 보면서 한 말이지만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루하루 흔들리는 건 있겠지만 결국 시장 전체가 거대한 상승장으로 가는 큰 그림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지금까지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까지 보고 있는지 구체적인 가격 전망을 통해서 2025년 시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와, 한마디로 정말 장밋빛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ETF로 계속 돈이 들어오면서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생태계가 더 커지면서 1만 달러, 솔라나는 무려 400달러에서 700달러 이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 ETF까지 터져준다면 4달러에서 7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하네요. 중요한 건 이런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관자금, ETF 같은 확실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장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모든 좋은 소식 뒤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기관 돈이 들어오는 건 정말 좋지만 반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처럼 막상 좋은 뉴스가 발표되면 가격이 뚝 떨어질 위험도 있고요. ETF가 시장을 이끄는 건 맞지만 만약 미국 연준 정책이 바뀌거나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하면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단기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의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로서는 비트코인 하락에 걸지만 장기 투자자로서는 상승에 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길게 보면 결국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일의 가격을 맞추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1년, 2년 뒤의 가치를 보고 가는 사람인가? 이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입니다.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지의 말인데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도 시장에는 정말 수천 개의 잡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중 99%는 결국 가치가 0원이 될 운명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검증된 몇몇 코인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이 체크리스트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정부 규제의 변화는 없는지,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가격이 빠지진 않는지 잘 봐야 하고요. 비트코인 혼자만 오르는 장세가 오는지, 또 일부 알트코인들이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미리 알고만 있어도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조심할 점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딱 맞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이신가요? 만약 변동성이 너무 무서운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매달 월급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사모으는 분할 매수가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좀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솔라나나 리플처럼 큰 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깊이 공부해 볼 수 있겠죠. 대신 리스크가 큰 만큼 얼마까지 떨어지면 판다는 원칙은 반드시 세워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가격에 울고 웃지 말고 내가 이 코인을 왜 샀는지, 그 처음의 믿음이 여전히 유효한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장의 거친 변동성을 볼 때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당장 피해야 할 위기인가요? 아니면 용기 내서 잡아야 할 기회인가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리치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오늘 이 단기적인 공포 뒤에 숨어있는 진짜 데이터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의 본질이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한 주 성적표부터 보시죠. 우리 모두의 걱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온통 새빨갛습니다. 비트코인이 8%, 이더리움은 15%, 솔라나는 무려 20% 넘게 빠졌어요.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머릿속에 똑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을 거예요. 이러다 상승장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게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이렇게까지 얼어붙게 만든 원인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잔인한 한 주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하락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첫째, 연준에서 메타적 발언이 나왔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 당분간 꿈도 꾸지 마, 이런 신호를 준 건데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무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파생 상품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던지고 미국 고용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소위 큰 손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하락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조용히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왜 재밌냐면요. 바로 이 JP모건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던 곳이거든요. 시장의 공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JP모건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직전보다 무려 64.26%나 늘렸어요. 자신들의 분석이 맞다고 확신하고 실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죠.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계산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자그마치 17만 달러입니다.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JP모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자산가들 역시 이번 하락을 쇼핑 찬스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고래들이 무려 1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사들인 게 포착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월가의 큰 손들 말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석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의 2030년 목표가를 살짝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보다 12배나 높은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는 훨씬 더 화끈합니다. 이 사람은 BTFD를 외쳤는데 이게 뭐냐면 Buy the fucking dip,
즉, 이런 X 같은 하락은 무조건 매수 기회야 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특히 이더리움이 크게 오를 거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표와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석가들이 전부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50주 이동평균선인데요. 지난 50주,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쭉 이은 선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선을 보고 지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하락 추세로 돌아섰는지 판단하는 일종의 건강검진표처럼 사용합니다.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아주 재밌게 비유했어요. 바로 상승장을 떠받치는 중심 기둥이라고요. 가격이 이 기둥 위에만 있으면 상승장이라는 건물이 안전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간 가격이 이 중심 기둥, 즉 5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하면 그건 상승장이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 선 하나에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은 이 중심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감을 과연 이 기둥 위에서 해내느냐 아니면 아래로 미끄러지느냐가 단기적인 시장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 말고도 외부 변수들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지는 신호는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스트림 파이낸스 사태처럼 딥파이 프로젝트 하나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로 위험이 번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생각의 틀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앞에 단기적인 공포와 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적인 확신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한 3가지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좀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심 기둥,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걸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위험을 나누는 거죠. 꾸준히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원래 장기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왜 처음 여기에 투자했는지 그 첫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기적인 신호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이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까요?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미대한 장기적 기회일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가격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던지기 바쁜데 저기 월스트리트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이더리움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일단 제일 마음 아픈 얘기부터 해야겠죠. 이더리움 딱 일주일 만에 7%가 빠졌습니다. 시장 전체에는 공포 분위기가 가득한데 도대체 왜 월스트리트는 이걸 기회라고 보고 쇼핑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들 눈에는 이더리움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의 하락은 우리에겐 공포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빅세일 기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더리움의 진짜 기회는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데 있다. 우리가 가진 아파트, 주식, 좋아하는 미술 작품까지 모든 자산에다가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온라인 장터에서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사고 파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정말 세상의 판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톰 리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이더리움이 자그마치 280만 개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 1등이에요. 자기 말을 자기 돈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세상의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거예요. 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만 윈도우 위에서는 게임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톰 리가 보는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무려 6만 달러입니다. 네, 이더리움 한 개당 6만 달러요. 지금 가격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숫자죠.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 엄청난 잠재력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냥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미 머지 업그레이드로 전기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었고 앞으로 다가올 서지는 속도를 지금보다 수천 배는 빠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건 마치 꽉 막힌 2차선 국도를 달리다가 뻥 뚫린 10차선 고속도로로 올라타는 것과 같은 혁신이죠. 이런 기술적인 믿음이 있으니 월스트리트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막 당장이라도 이더리움을 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항상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험난합니다. 이더리움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심조심 건너야 할 장애물들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 최근에 수익을 본 사람들이 무려 5억 달러어치를 팔아서 이익을 챙겼고요. 반대로 손실을 더는 버티지 못한 사람들도 1억 달러어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익절하는 물량과 손절하는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더리움 앞을 가로막는 먹구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ETF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관심이 좀 식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둘째,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2,900달러 근처인데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고 큰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으로 봐도 2,850달러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위협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것처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한 것도 위험 자산인 이더리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더리움이 세상을 바꿀 거야 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당장은 위험해 라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나는 이더리움의 10년 뒤 미래를 믿고 지금 이 지긋지긋한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은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워런 버핏도 말했잖아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 지금의 이 하락이 어쩌면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바꿀 최고의 박앤세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이미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가격이 얼마인지는 잠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처음 이더리움을 샀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도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여전히 단단한가요? 부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자신만의 정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그 과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치투게더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속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마음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가 진짜 내 투자 원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머릿속에 복잡하실 겁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하나. 혹시 지금이 더 살 기회인가? 정말 고민되시죠? 오늘 이 복잡한 마음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을 내리는 힘은 뭔지, 그리고 또 올리는 힘은 뭔지, 그런 다음엔 객관적인 데이터로 누가 이길지 한번 가늠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격을 끌어내리는 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하락의 주범들을 꼽아보자면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해진 거, 그리고 수익 본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에 차트 모형도 좀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 시장 전체가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다는 점이죠. 자, 하나씩 빠르게 짚어볼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ETF 자금 유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27억 달러, 3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건 마치 시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던 수돗물이 갑자기 역류하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가장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셧다운 때문에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 예를 들면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같은 것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 중앙은행, 연준 입장에서는 깜깜이 상태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죠. 투자자들은 뭘 제일 싫어하죠?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위험한 건 팔고 보자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부터 던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베테랑 트레이더죠.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파른 상승 곡선이 깨졌다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 5만 달러까지도 빠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죠. 물론 이게 무조건 5만 달러까지 간다는 예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차트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거죠.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을 짓누르는 어두운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이 단기적인 공포 뒤에 비트코인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다 팔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요, 지금 눈앞의 공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무려 393조 달러, 채권이 145조, 주식시장만 해도 127조 달러예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도 20조 달러나 되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다 합쳐도 겨우 2조 달러입니다. 이 거대한 태평양 같은 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작은 돛담배 수준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돛담배가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돈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밀려올 예정입니다. 스케줄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먼저 올 12월에 연준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던 양적 긴축을 끝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미국 정부가 창고에 쌓아두었던 1조 달러를 시장에 풀고 본격적으로 금리도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4천억 달러가 더 풀릴 가능성까지.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돈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떡하지? 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이나 심지어 국가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레이스케일은 아예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 체코 같은 나라는 국가 비상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인 BNY 멜론은 관련 펀드를 만들고 다른 코인들 ETF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한쪽에서는 공포가 가격을 끌어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거대한 돈과 기관들이 끌어올리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거짓말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실제 거래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이 줄다리기의 향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을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와, 보세요.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전형 중립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극도의 공포 단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려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투자의 대가들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라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비명을 지르는 극도의 공포 구간이 바로 시장의 바닥, 즉 저점 매수 기회였던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이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기적으로 안 좋은 신호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장기적인 신호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뚝심 있게 보유해온 진짜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94,000달러 근처인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지지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거래소에 쌓여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언제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싸게 살 기회로 보고 총알을 장전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각의 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첫째,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가? 아니면 빠져나갈 것 같은가? 우리는 아까 유동성 쓰나미에 대해 이야기했죠. 둘째,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가? 장기 보유자들과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단타를 치러 온 사람인가? 아니면 몇 년을 보고 길게 투자하는 사람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아니면 더 사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죠. 한쪽에서는 단기적인 공포가 팔아라 하고 외치면서 줄을 당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곧 닥쳐올 어마어마한 유동성과 큰 손들의 진입이라는 훨씬 더 묵직한 힘이 버텨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패닉은 한 10% 정도? 신중함은 한 40% 정도? 나머지 50%, 가장 큰 비중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에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들이 결국 장기적인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몰려올 저 거대한 돈의 쓰나미를 생각했을 때 진짜 위험한 게 뭘까요? 지금 가격에서 몇 % 더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이 공포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상승 파도 자체를 아예 놓쳐버리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 코인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고생 심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돌이켜보면 이런 하락장은 언제나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였다는 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로 그거겠죠. 그럼 코인을 그냥 무작정 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혹시 완전히 다른, 좀 더 똑똑한 방법이 있다면요? 그 해답, 바로 DAT 기업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아주 많이 대규모로 들고 있는 상장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인 거죠. M&A.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박앤세일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회사의 주가가 회사가 가진 코인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싸게 팔리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만약 M&A가 1보다 낮다, 1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1만 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 M&A도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리얼라이즈드 M&A는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예요. 이 회사 당장 망하면 얼마 건질 수 있나? 이걸 보는 거고요. 반대로 맥스 M&A는 아주 낙관적인 장밋빛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리얼리스틱 MVNA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인, 지금 현재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1호는 끝났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 DAT 기업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다른 한쪽은 비트마인.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MSTR부터 볼게요. Realistic MNAV가 1.07이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공정 가치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BMNR을 한번 보세요. Realistic MBNAV가 0.58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코인 가치의 거의 반값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회사는 그냥 보유한 코인만 다른 게 아니에요. MSTR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야 하면서 묵직하게 가치 저장에만 올인하는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BMNR은 이더리움의 기술과 성장성에 투자하자 하면서 심지어 스테이킹으로 연 3에서 6%의 이자 수익까지 챙기는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이죠. 과연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일까요? 모든 분석 결과는 비트마인, BMNR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봤듯이 NAV 0.58, 말도 안 되는 반값 세일 중이고요. 둘째,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진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죠. 셋째, 가만히만 있어도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스테이킹 수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똑똑한 거물 투자자들이 이미 찜해놨다는 점, 이거 무시 못하죠. 오늘처럼 데이터에 근거한 색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리치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진짜 기회를 찾는 길,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고생 심하시죠? 마이너스 35%.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상승장은 이제 끝난 걸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 이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데 극도의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다 던지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공포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 보이는 50주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은 선인데 오랫동안 가격을 받쳐주던 든든한 바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바닥이 깨져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선이 무너지면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이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죠.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하락장 패턴이 완성됐다. 58,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트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정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수천억 원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건 이 큰 손들이 일단 수익을 챙기고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먼저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동안 이자가 싼 일본 돈을 빌려서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는 걸 멈췄는데 시장에선 이걸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에 무슨 문제 있나? 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거죠. 이런 불안감은 사람들이 위험한 자산부터 팔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요. 왜 아직 희망이 있는지, 반등을 주장하는 쪽의 강력한 근거들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적인 투자자 라울 팔 같은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30% 하락, 그거 원래 있는 일이다. 상승장은 안 끝났으니 이 기회를 망치지 마라고 아주 강하게 말해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맞아요. 겉으로는 모두가 파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진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대 자본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기회로 보고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가격이 내릴 때마다 더 사는 걸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플러스 20만, 시장이 한창 떨어지던 지난 4월 이후에 현물 ETF가 사들인 비트코인 개수가 오히려 20만 개나 늘었다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떠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는 진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돈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나 XRP 같은 다른 코인들의 ETF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의 힘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갈고 잃은 돈이 넘쳐날 때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암호화폐 같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다는 쪽, 내린다는 쪽, 신호가 너무 엇갈리죠? 과연 전문가들 사이에서 뭔가 합의된 의견 같은 게 있을까요? 시장을 이끄는 유명 분석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리한 건데요. 지금 당장 다 팔아야 한다고 외치는 전문가는 2명, 소수예요. 오히려 대부분은 일단 지켜보자가 3명, 가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자가 3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재산을 다 넣어라 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고수들의 전략은 공포에 떠는 패닉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라는 거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거나 천천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전략, 바로 정액 분할 매수 또는 DCA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달 넣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오르든 느리든 신경 끄고 매주 또는 매달 딱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쌀 땐 많이 사고 비쌀 땐 적게 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고 시장의 출렁거림에도 멘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에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한다. 둘째, 매주 살지 매달 살지 규칙적인 날짜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자동 매수를 걸어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상승을 기대할 근거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지금 팔기보다는 지켜보거나 천천히 나눠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 즉 DCA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죠.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주는 도구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비트마인 불과 몇 달 전에 $160 찍었는데 지금 30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80% 넘게 빠졌죠. 이제 바닥 찍은 건지 지사대 됐는지 오늘은 감정 빼고 오직 데이터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확실히 고점대의 터무니없는 프리미엄은 거의 다 빠진 상태입니다. 엠나브, 완전 이석 주식수, 주가 차트까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엠나브 차트. 비트마인은 지난 6월에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로 완전 피벗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 직후 실제로 이더리움을 한 대가 안 샀는데도 투자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3에서 $160 넘게 4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당시 엠나브 배율은 최고점에서 400배가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 보유자산 가치의 400배 넘는 돈을 주고 주식을 산 거죠. 완전 광기였습니다. 그 뒤로 비트마인은 실제로 이더리움을 계속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 보면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더 보유량이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결과 엠나브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들더니 지금은 오히려 할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리얼리스틱 엠나브는 0.43배로 자산 가치의 43% 가격에 거래 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보유한 이더리움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몇 달 전 고점 때 400배 프리미엄 줘야 했는데 지금은 57% 할인받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완전 이석 주식수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억 3천만 주 정도가 완전 이석 기준인데 작년 말올해 초에 워런트 행사로 주식수가 꽤 늘어난 게 보입니다. 추가 이석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목표치인 이더 공급의 5% 보유를 위해서는 수일억 달러가 더 필요한데 추가 주식 발행 없이는 힘들어 보입니다. 희석 리스크가 사라지려면 이더 5% 목표 달성 후 스테이킹 수익 3에서 4%로 자금 순환 구조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160에서 $30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고 $50 아래로 내려온 뒤로는 거의 횡보하거나 서서히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종합 판단하겠습니다. 고점대에 미친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 빠졌다. 지금은 오히려 자산 가치 대비 할인받고 살 수 있다. 다만 난 멘탈이 약하다 또는 멘탈 관리 싫다는 분들은 DCA 하거나 이더 강세장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을 자신 있으신가요?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그록, 그리고 퍼플렉서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대표 AI 모델들 딱 붙여놓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똑똑한 방법일까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심지어 정반대 전략을 내놓더라고요. 한쪽 끝에는 제일 신중한 분석가 클로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이더리움 현물 100%가 답이다 라는 가장 안전한 길을 추천했죠. 그런데 정반대편에는 제미나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비트마인이라는 주식에 거의 올인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할인 기회가 숨어 있다고 본 거예요.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완전 요약본이죠. 보시면 클로드랑 퍼플렉시티는 안전빵, 이더리움 현물을 선호하죠. 반면에 제미나이는 비트마인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그럼 가운데 낀 챗GPT랑 그록은 어떠냐고요? 딱 중간이에요. 이더리움의 안정성에 비트마인의 공격성을 살짝 섞는 그런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AI들의 추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얘네들이 도대체 뭘 분석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핵심 투자 옵션을 하나씩 아주 제대로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뭐니 해도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죠. 바로 이더리움 현물입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이더리움의 성장에 가장 순수하게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더리움이 딱 이전 전고점까지만 회복한다고 쳐도 현재 가격에서 무려 6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아주 깔끔하죠? 장점? 구조 단순하죠? 수수료 거의 없죠? 길게 들고 가기 좋죠. 그럼 단점은 뭘까요? 딱 하나, 레버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오로지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만큼만 따라간다는 뜻이죠. 자, 다음은 AI들의 의견을 완전히 쪼개버린 문제의 구종목, 바로 비트마인입니다. 이건 코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상장회사 주식입니다. 아니, 그럼 그냥 이더리움 사면 되지 왜 굳이 이 회사 주식을 사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AI들이 주목한 건 MNAV, 우리말로 하면 수정 순자산 가치라는 건데요. 이게 1보다 낮다는 건 회사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AI들이 바로 이 박앤세일 기회를 본 겁니다. 잠재적 수익은 2배로 터질 수 있어요.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서 먹고 이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또 먹고 더블 딥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옵션입니다. 두배 레버리지 ETF, ETHU인데요. 이더리움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게 만든 상품이에요. 재밌는 건 이 자산에 대해서는 AI 5이 전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만장일치로 똑같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건 강력한 무기지만 정말 짧게 단타로만 써야 한다는 거였죠.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질질 기어가거나 위아래로 흔들기만 하는 장에서 이걸 들고 있으면 계좌는 그냥 녹아내린다고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변동성 소멸, 영어로는 volatility decay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변동성 소멸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도 내 투자 원금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I한테 물어봤던 그 6개월이라는 투자 기간에는 정말 최악의 선택인 거죠. 비싼 수수료는 덤이고 재수 없으면 하루아침에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들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장기 보유? 절대, 네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들의 분석과 각 자산의 장단점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안정적인 게 좋은 보수적인 투자자인가? 아니면 화끈한 수익을 누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어떤 AI의 전략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옷이 될지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AI들의 의견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더리움 현물에 집중하세요. 가장 깔끔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비트마인의 기업 리스크나 ETHU의 필연적인 가치 하락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신중했던 클러드와 퍼플렉서티가 강력하게 지지한 전략이죠. 반대로 나는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바로 이 혼합 전략이 장답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의 60에서 70%는 든든하게 이더리움 현물로 중심을 딱 잡고요. 나머지 30에서 40%를 비트마인에 투자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더해 밸류에이션 할인이 사라지는 그 짜릿한 더블 수익까지 노려보는 거죠. 이게 바로 챗GPT와 그록이 제시한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오늘 AI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줬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길과 과감하게 도전하는 길. 시장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저울질해서 각자의 최선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아니셨나요? 최근에 뚝 떨어질 때는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싶고 또 살짝 반등하니까 혹시 나만 빼고 출발하나 싶어서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혼란과 스트레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8만 달러 선까지 20% 가까이 훅 빠졌다가 최근에 9만 2천 달러를 향해서 14% 정도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반등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거래량을 보면 예전처럼 가지야 하면서 달려드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없어요. 살짝 반짝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상승장은 이제 진짜 끝난 걸까? 아니면 이건 오히려 엄청난 기회인 걸까?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위험은 뭔지, 큰 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다음 수는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가격표는 잠시 잊어버리고요. 우리 한번 멀리서 아주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도대체 왜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을 외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죠. 골드만삭스 출신의 거물 투자자죠. 라울 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전체 사이클의 4% 지점에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8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100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요.
라울팔이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 통화 가치 하락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돈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바텐더가 몰래 내 술에 물을 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술의 양은 그대로인데 맛은 점점 밍밍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갑에 넣어둔 돈이 바로 그 술과 같다는 겁니다. 라울팔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현금은 매년 약 8%씩 그 가치를 잃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힘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사실상 매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22년이랑 지금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180도 정반대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시장에 있는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였어요.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금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수도꼭지를 활짝 틀어서 돈을 콸콸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비트코인이냐?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전화기가 딱 한 대만 있으면 그건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요. 근데 수백만, 수천만 대가 연결되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제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쟁쟁한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그 이유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다면서 왜 지금의 반등은 이렇게 빌빌거리는 걸까요? 왜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려는 힘, 즉 매수세가 너무 약해요. 한마디로 수급이 부족한 거죠. 거래량이 말라붙었다는 건 지금 이 가격에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맞나?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 말고도 약세 신호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첫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이건 뭐냐면 큰손, 기관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미결제 약정. 이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고요. 셋째, 최근에 산 사람들이 지금 딱 본전치기 수준이거든요. 이러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에이, 본전이라도 찾자 하고 던질 위험이 아주 크죠. 마지막으로 ETF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도 힘이 빠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V자 반등이라고 하죠. 뚝 떨어졌다가 바로 휙 올라가는 그런 건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어요.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일부러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조정을 줘서 인내심 없는 투자자들을 다 털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기관들은 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 큰 선들은 우리랑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JP모건의 움직임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야누스의 두 얼굴 아닌가요? 대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회사를 막 공격해서 주가를 40%나 폭락시켜요. 그래놓고 뒤로는 이더리움을 조용히 사모으는 회사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몰래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세요.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연막 작전일 뿐이에요. 진짜 속내는 그들의 돈이 증명해 줍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중 플레이를 하냐고요? 간단해요. 통제권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자기들이 톨게이트가 돼서 수수료를 챙기고 싶고, 이더리움처럼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생태계는 농장처럼 직접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긍정 신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래들, 그러니까 진짜 스마트 머니들이 이번 하락을 아주 좋은 쇼핑 찬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물량이 과거에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팔고 있는데 정작 제일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와, 싸다 하면서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건 바닥이 임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닥이 정확히 어디지? 이걸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나에게 맞는 전략은 뭘까요? 3가지로 나눠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하는 신중한 투자자라면 그냥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안정성도 좋은데 성장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균형 투자자라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솔라나를 섞는 전략이 아주 좋죠. 마지막으로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솔라나나 수이처럼 신흥 강자들에게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겁니다. 물론 위험이 크다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세상의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강력한 순풍이에요. 둘째, 단기적으로는 힘이 좀 빠져 있으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고래나 기관 같은 스마트머니가 실제로 뭘 하는지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남들 따라하지 말고 내 그릇에 맞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결국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한철 장사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가올 거대한 사이클을 준비하며 부를 쌓고 있는 걸까?